새누리당이 오늘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한덕수 주미 대사가 외교부 통상장관에게 통상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이 지난 2일에서 4일간 베이징을 방문해 북한 관리들을 접촉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후 100일 동안 강남권의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국내 증시 어제 상승폭을 고스란히 반납을 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27.87포인트가 하락하면서 다시금 2000선 밑으로 하락한 1997로 장을 마쳤는데요. 김종선 기자를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면서 4거래일 만에 다시금 2000선을 내주고 말았는데요. 오늘 움직임이 어땠습니까?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7.87포인트 내린 1997.45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날 그리스의 2차 구제금융 지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에 투자 심리가 악화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개인이 4,172억 원어치 순매수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3,315억 원, 699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낙폭을 키웠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도 1,214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기계, 철강금속, 은행, 화학 등이 하락했고 의료정밀, 음식료품, 비금속 광물 등이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는 현대중공업, KB금융, LG화학, S오일 등이 내렸고 KTNG, 롯데쇼핑, 현대차 등은 올랐습니다. 특히 이날 한국가스공사가 모잠비크 가스전 추가 발견 소식으로 3%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삼천리는 주총을 앞두고 소액주주들이 외국인 기관 투자자와 함께 기존 경영진과 경영권 다툼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 주가가 10%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날 상한가 22개 종목을 포함해 290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없이 550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네, 자 소액주주와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모두 합세해서 이 57년 된 삼천리 그룹의 대표 기업이죠. 이 삼천리의 경영권 다툼을 벌인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삼천리의 소액주주와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합세해 기존 경영진과 경영권 다툼이 예상됩니다. 삼천리의 소액주주들과 서울인베스트 등에 따르면 삼천리 소액주주 강형국 씨 등 3인과 외국계 자산운용사인 헌터홀 자산운용은 다음 달 열리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대표이사 해임과 이사 선임, 유상감자 등 9건의 주주 제한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소액주주 대표 강영국 씨는 삼천리가 지난 10년간 4배의 외형 성장에도 주가가 8년 전 수준에 머무는 것은 경영진이 주주를 무시하는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배임에 가까운 일련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준호 대표이사의 이사직 해임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천리의 지분 1%를 보유한 강 씨는 바우포스트, 한터올 자산운용, 트위디 브라운 등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에게 주주 제안에 동참을 제의했고 이들 중 일부가 이미 동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특히 문제로 삼는 것은 2009년 12월 1일 이뤄진 계열사 삼탄 지분의 헐값 매각 의혹입니다. 당시 삼천리는 삼탄 보통주 29만여 주에 대해서 삼탄 측 유상감자를 통해 1,408억 원에 소각하기로 결정했었는데요. 증권업계에서는 당시 이를 헐값 매각으로 보고 목표 주가를 10에서 20%씩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당시 보고서에서 삼천리는 장부가 818억 원의 삼탄 지분 소각 결정으로 590억 원의 처분 이익이 생긴다며 그러나 전분기까지 삼천리 이익이 25% 삼탄의 지분법 이익이 있었고 삼탄의 순이익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분이 주가 수익 비율 5에서 6배 수준에서 처분된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삼천리 그룹 이만득 회장의 장녀가 운영했던 음식점 차이 797에 자금을 대기 위해 계열사 SLNC에 150억 원을 증자한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삼천리 지분을 갖고 있는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좀 궁금한데요. 자 경영권 분쟁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내다보시는지요? 네, 국내 기관 중 삼천리 지분은 국민연금이 1.67%, 신영자산운용이 2.53%, 하이자산운용이 4.93% 등을 갖고 있습니다. 장화성 펀드 운용사로 유명한 나자드 코리아도 2.6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국내 기관도 삼천리의 주가가 기업의 성장과 반대로 움직였던 데다 그동안 배당액이 적었기 때문에 소액주주와 외국
기관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소액주주 측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인베스트 박윤배 대표는 이번 경영권 문제는 강영국 대표를 필두로 한 소액주주와 외국인의 연합 진영 대 대주주와 경영진으로 이루어진 내부 지분 간의 대결이 될 것이라며 국내 기관이 소액주주 측에 합류한다면 지분이 33.72%로 대주주와 경영진 지분 31.5%를 넘어서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관해 삼천리 관계자는 주력 사업인 도시가스 사업이 영업이익률이 낮아 에너지 등 발전 사업과 녹색 성장, 생활문화 사업 등으로 투자를 다변화하는 중이라며 외국계 운용사가 연초부터 지분을 줄여온 것으로 미뤄봐 외국인과 소액주주들이 실제로 경영권을 뺏으려 하기보다는 배당과 자사주 취득을 위해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경영권 공격 소식에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천리는 전날보다 10.29% 오른 10만 4천 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자세한 소식을 김종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새누리당이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당직자들은 당명 공모전 수상자들과 함께 새누리당 현판을 걸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은 오늘부터 본격화된 4월 총선 공천 작업에서 공직 후보자 추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이번 총선은 과거냐 미래냐를 선택하는 선거로 생각한다며 새 세상을 만들 사람을 제대로 공천한다면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주미 대사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조병재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한 대사가 오늘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며 사표는 적절하게 처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수리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사임 배경에 대해 달리 아는 바가 없다며 다음 주에 열리는 재외 공관장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고 이임 인사 등을 겸해 내일 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이 지난 2일에서 4일 베이징을 방문해 북한 관리들을 접촉했습니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임 전 실장이 일행 1명과 함께 북한 대사관의 참사관 2명을 만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임 전 실장이 북한 측 인사들에게 북한 측이 개성공단, 금강산 등의 문제와 관련해 유연한 입장을 보이면 서로 운신의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요지의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임 전 실장은 사적인 방문이었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후 100일 동안 강남권의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부동산 114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박 시장이 취임한 지난해 10월 마지막 주에서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87% 하락해 전국 평균 하락률인 0.34%의 2배가 넘었습니다. 특히 강남구 1.75%, 송파구 1.32%, 강동구 1.23%, 서초구 1.01%가 하락하는 등 강남구 4구가 아파트 가격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박 시장이 서민 주거 복지를 강조하면서 뉴타운 구조 조정과 재건축 소형 의무 비율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당분간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2015년부터는 대학 졸업자가 정년 퇴직자 수보다 적어지면서 청년층 일자리 수급 상황이 다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도 대학 졸업자 수는
50만 2천 명으로 57세 정년 퇴직자 수 54만 1,000명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2010년의 경우 대졸자는 50만 8천 명으로 퇴직자 35만 1,000명보다 15만 7천 명가량 많았고 지난해에는 대졸자가 퇴직자보다 9만 4천 명, 올해는 3만 4천 명가량 많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처럼 대졸자와 퇴직자의 격차는 점차 줄다가 2015년을 기점으로 역전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국내 최대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와 산화머니가 6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강남구청은 오늘 러시앤캐시와 산화머니, 미즈사랑 대부, 원캐싱 대부 등 4개 대부업체에 6개월 영업 정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앤캐시 등 4개 업체는 다음 달 5일부터 오는 9월 4일까지 신규 대출, 증액 대출, 광고 등 일체의 영업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해당 대부업체는 행정처분 수용이 자칫 형사상 판단에 영향을 줘 등록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불가피하게 영업 정지 처분의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대표 화장품 OEM 및 ODM 전문업체 코스맥스가 올해를 원년으로 향후 5년 안에 지금보다 2배 이상 성장해 글로벌 업계에 선두로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태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맥스가 글로벌 최고 업체로 부상한다는 그런 큰 목표를 세웠다고요? 네. 한국클마와 함께 국내 화장품 OEM과 ODM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코스맥스가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생산과 연구개발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이제는 국내를 넘어서 세계 시장에서 확실한 위상을 갖추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코스맥스에 대해 설명드리면요. 지난 1992년 출범한 이 회사는 현재 글로벌 기업인 로레알과 일본 슈에무라, 미국 메이블린과 메디케이를 포함해 아모리퍼시픽 등 국내외 150여 곳에 달하는 화장품 업체에 제품을 납품 중입니다. 특히 지난 2004년 중국 진출 뒤에는 현지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국내 화장품 브랜드숍 활성화로 2007년 이후에는 매출이 매년 20% 이상씩 오르며 현재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상 매출은 2,400억 원입니다. 네, 자 목표를 위해서 코스맥스가 이 생산 설비 확충에 주력을 하고 있다고요? 예, 우선 지난해부터 대대적인 설비 증설을 올해까지도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우선 지난해 경기 화성 향남 제약단지 소재의 코스맥스 공장은 기초와 색조 화장품 생산 라인 증설로 전년 대비 22% 늘어난 연간 총 1억 7,700만 개의 생산 능력을 갖췄습니다. 글로벌 업체를 포함해서 고객사의 주문량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생산 인력도 최근 50여 명이 늘어나 450명으로 확대됐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파우더의 경우 연간 4,200만 개, 마스카라는 1,000만 개로 예전보다 생산량이 2배 늘었다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파우더는 단일 공장 캐파로 봤을 때 국내 최대 규모 수준입니다. 오늘 5월에는 현재 월 60만 개 수준인 립스틱 생산량을 90만 개로 늘린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올해 안에 상하이 공장의 2차 증축과 광저우 신공장 착공을 통해 생산 캐파를 작년에 2배 수준인 연 2억 개로 확대합니다. 네, 자 이와 함께 또 연구 개발 부분에 대한 투자도 눈에 띄는 부분이죠. 네, 코스맥스는 전 직원 가운데 4분의 1이 연구 개발 인력일 정도로 이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지난해 연구시설 대부분을 화성에서 판교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인력을 기존보다 30% 더 많은 120명까지 확충하고 올해도 이미 10명의 추가 인력을 뽑았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부문장 제도를 신설해서 한국과 중국 등 전 지역의 연구개발 부문을 총괄하도록 하는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그 결과 부사장이었던 기술연구원장은 현재 사장급인 연구부문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연구설비 투자에도 힘써 올해는 이 부분에만 그 전 회사의 1년 평균 투자액의 절반 수준인 20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를 통해 코스맥스는 올해를 연구부문 강화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코스맥스는 향후 5년 안에 지금보다 2배 수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2017년에는 현재 세계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인터코스를 넘어서 업계 선두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네, 자 코스맥스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투자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김태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화와 KT, 한전 등 기업들의 상반기 공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한화그룹은 다음 달 12일부터 고졸사원 공채를 시작으로 신입사원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KT도 외국 대학 출신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사원을 모집하고 있고 현대 EP도 이달 말까지 상반기 공채를 진행합니다. 한국전력과 한국화폐공사, LG CNS 등도 신입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고부가 탄성중합체인 엘라스토머 기술과 관련해 미국 다우케미칼과 벌인 특허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다우케미칼은 LG화학의 엘라스토머 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G화학은 이번 판결로 지난 10여 년간에 걸쳐 독자 개발한 엘라스토머 제조 기술을 인정받게 돼 향후 적극적인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판매한 TV의 일부 모델에서 부품 불량이 발견돼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에서 판매한 LCD TV와 PDP TV, DLP TV의 일부 모델 부품에 불량이 뒤늦게 발견돼 지난해 10월 오클라호마주를 시작으로 뉴저지와 캘리포니아 등 3곳에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삼성전자는 한국에서 판매된 TV는 미국에서 판매된 TV 모델과 부품이 달라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SK텔레콤은 여러 명이 동시에 접속해도 속도가 떨어지지 않고 이동 중에도 끊기지 않는 와이파이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신기술이 다중 접속 제어, 최적 주파수 설정, 이동 제어 기술 등을 적용한 것으로 와이파이 속도를 최대 30% 이상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센 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